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2억짜리 건물을 샀다가 6억을 잃은 60대 건물주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방송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주가 되면 월세로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시니어분들이 왜 위기에 몰리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면 퇴직금으로 작은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며 조용히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을 사고 나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물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대출 이자는 매달 통장을 비웁니다. 공실이 6개월, 1년 지속되면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금에 넣어둘 걸. 이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실제로 어느 60대 분은 12억에 산 상가 건물이 지금은 6억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왜 60대 건물주들이 지금 위기에 몰리는가? 둘째, 부동산 투자에 숨어 있는 세 가지 함정. 셋째, 손실을 최소화하는 자산 방어의 원칙. 넷째,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이후 부동산 투자는 시간과 회복력 부족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65세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 3억과 모아둔 돈 2억, 그리고 대출 7억을 받아 총 12억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월세 500만 원이면 대출 이자 내고도 생활비가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하셨죠?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니 상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두 팀이 나갔고 1년 넘게 공실이 이어졌습니다. 월세 수입은 반으로 줄었고 대출 이자는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손실을 메우려고 예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건물을 팔기로 했는데 시세가 6억으로 떨어진 뒤였습니다. 대출 7억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빈 1억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60대는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30대라면 10년 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에는 다시 일해서 벌기 어렵습니다. 둘째, 변동성을 견딜 체력이 없습니다. 공실 1년 금리 상승, 시세 하락을 버티려면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60대는 퇴직금을 모두 투자에 쏟아붓습니다. 셋째, 감정적 판단이 개입합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는데 이번엔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냉정한 계산을 흐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유한 부동산의 공실률과 월 현금 흐름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종이에 적어 보세요. 월세 수입, 관리비, 대출 이자, 세금까지 모두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얼마가 남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만약 지금 매도한다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중개사 세 곳에 문의해 보세요. 시세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 환금성 위험, 관리 부담이라는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땅과 건물은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건물을 사면 월세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수선비, 중개수수료가 계속 나갑니다. 어느 분은 연간 월세 수입이 6천만 원인데 세금과 비용을 빼니 실제 수익이 2천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다른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환금성 위험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부동산은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팔려면 최소 3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에게 급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급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2030% 싸게 팔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관리 부담입니다. 건물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입자 민원, 누수, 보일러 고장, 계약 갱신 협상까지 70대에 이런 일을 직접 하기는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관리 회사에 맡기면 수익이 더 줄어듭니다. 실제로 어느 70대 어르신은 세입자와 월세 분쟁으로 1년간 법적 다툼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은행 이자 받고 편하게 살 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함정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연간 총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세금, 관리비, 수선 충당금까지 모두 합쳐서 실제 순수익률을 계산하세요. 만약 순수익률이 연 3% 이하라면 예금 금리와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3개월 이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노후에는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30%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는 게 안전합니다. 노후 자산 방어의 핵심은 분산, 유동성, 단순함입니다. 이미 손실이 났다면 더 큰 손실을 막는 게 우선입니다. 자산 방어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부동산 하나에 퇴직금을 모두 넣으면 그 부동산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부동산 3억, 예금과 채권 4억, 배당주와 연금보험 3억. 이렇게 나누면 부동산이 반토막 나도 전체 손실은 15%로 제한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유동성입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돈을 확보하세요.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긴급 상황이 생깁니다. 최소 2년치 생활비는 예금이나 즉시 인출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세요. 한 어르신은 건물에 자산을 모두 묶어뒀다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 마련에 애를 먹으셨습니다. 급하게 건물을 팔려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투자는 피하세요. 70대의 파생상품, 해외 부동산, 복잡한 세금 구조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손실이 나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가세요. 예금, 국채, 배당주, 연금보험처럼 이해하기 쉬운 상품 위주로 구성하세요. 복잡할수록 수수료만 많이 나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보유한 전체 자산을 종이에 적고 각 자산의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한 곳에 50% 이상 몰려 있다면 분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2년치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만큼을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으로 확보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려면 매월, 매분기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매달 점검하시면 위기를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월 현금 흐름을 확인하세요. 이번 달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적자가 3개월 연속 이어지면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공실률과 시세를 점검하세요.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실률을 매달 확인하세요. 공실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월세를 내리거나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시세를 확인하세요. 시세가 10% 이상 떨어졌다면 손절 타이밍을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출 이자율을 체크하세요. 금리가 올랐다면 대출 상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자, 부담이 월세 수입의 5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네 번째, 건강 상태를 살피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관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70대가 넘으면 자산 구조를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와의 대화를 나누세요. 자녀에게 자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혼자 끙끙대다가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객관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노후 자산 점검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매달 1일 위 5가지 항목을 체크하고 간단히 메모하세요. 3개월치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자녀나 믿을 만한 사람과 자산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해결책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60대 이후 부동산 투자는 시간과 회복력 부족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비용, 환금성 위험, 관리 부담이라는 3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분산, 유동성, 단순함이라는 3가지 원칙으로 자산을 방어해야 합니다. 넷째, 매달 현금 흐름, 공실률, 대출 이자, 건강, 자녀와의 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보유한 자산의 월 현금 흐름을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미 손실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더 큰 손실을 막고 남은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입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자녀와도 충분히 이야기 나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투자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